LA 북서쪽 우드랜드 힐스의 한 주택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해와 증거인멸을 위한 방화로 보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LA 북쪽 파노라마 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M3로 추정되는 신형 BMW 남자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오늘부터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아직까지 동성애자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르면 이번 주 신종 코로나19 관련 권고사항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일대 연구진이 죽은 지 1시간 지난 돼지의 주요 장기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 우드랜드 힐스의 한 주택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 강제로 침입해 강탈한 흔적을 발견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우드랜드 힐스의 한 주택에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는 방화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히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현장에서 불에 그을린 80대 한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미 숨이 멎은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81세의 한인 김옥자 씨로 밝혀졌습니다. Officers located the victim in her bedroom, laying on the ground, and half of her body was under her bed. She was semi-charred, unconscious, and not breathing. 경찰은 누군가 강제로 집에 들어온 흔적을 찾았다면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던 범인이 김 씨와 마주치자 증거인멸을 위해 김 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웃집 주민은 오늘 새벽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건 소식을 알았다며 무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 are very scared and we really don't know what we have to do right now. It's a very bad situation. We never had something like this before. So it's very bad. 또 최근 수상한 사람이 집 근처에 온 적이 있냐는 질문에 지난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The last week we have a lot of strangers came to our house and asked for the solar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never opened the door for them. 경찰은 아직도 용의자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드랜드 힐스에서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북쪽 파노라마 시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오후 2시 30분 벨리 인근 파노라마 시티의 페르테니아 스트리트과 토아비스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5명의 환자를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부상자 4명은 인근 지역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명 모두 총상인지 여부와 부상 정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현장에서 떠난 M3로 추정되는 신형 BMW 차량 남자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총에 맞은 것으로 보고 차량 충돌 사고 후 총격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첫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제한됐습니다. 첫 예약 접종 현장을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의 한 공공도서관. 다수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온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접종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감염자 경로를 역추적해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는 보건국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접종 예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 swim here at the West Hollywood Pool where there's been an outbreak, and then I heard my appointment, so I was able to make my appointment when I came here, so just to get cover myself.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백신 물량은 110만 회분, LA 카운티의 경우 19,000회분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모두 4곳의 접종소별로 하루 평균 500회의 접종이 가능한데
보건국은 지역별로 질병 확산 진행 속도를 면밀히 살펴 이달 안에 추가 접종소를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They are a close contact to a confirmed case. Now, we know that there was a child case in Long Beach. Thankfully, we don't have a child case or any case above and beyond our eligible group. But if that happens, we would change our eligibility criteria. 보건국은 원숭이 두창이 직접적인 피부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감염이 의심되거나 피부 발진이 보이는 사람과 오랜 시간 접촉 또는 대화를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 보건당국은 향후 원숭이 두창 백신 공급 속도가 원활해지면 접종 대상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웨스터 할리우드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가 완화되고 거리 두기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NN이 입수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계획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증상이 없다면 더 이상 격리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생활하다 5일 뒤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호 조치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실에 나오기 위해 받도록 했던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 조건도 조만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예정입니다. CDC는 혈액 샘플 검사 결과 미국인의 95%에서 항체가 형성돼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를 LA 카운티에서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 장소와 모바일 클리닉 등에서 새로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2차례 맞아야 하는데 첫 번째 접종을 하고 3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됩니다. 노바백스는 단백질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이자와 모더나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맞을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낙태권을 부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 후 처음으로 캔자스주에서 관련 내용을 두고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힘을 얻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 주민들이 낙태 권리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지난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후 실시된 첫 주민 투표입니다. 개표가 9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투표자 절반을 훌쩍 넘긴 53만여 명이 주 헌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현행 22주까지 가능한 임신 중단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한 겁니다. I'm so proud that Kansans decided to keep a free state for women. 캔자스는 미국 내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주민투표 결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올가을 켄터키와 캘리포니아, 버몬트주 등에서도 비슷한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어 공화당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y were very strategic and they ran a very solid campaign that focused on misinformation.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낙태 금지를 피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여성을 연방 복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We're doing everything in our power to safeguard access to health care, including the right to choose that women had under Roe v. Wade, which was ripped away by this extreme court.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태를 중요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 속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하루 10만 배럴 증산하기로 했는데 현재 증산량의 15%에 불과해 국제 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습니다. 7월과 8월 증산량인 하루 64만 8천 배럴의 15%에 불과한 양입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직후 처음 열리는 만큼 시선이 집중돼 왔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방은 추가 증산을 요구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잇따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오히려 증산 속도를 늦춘 겁니다. 오펙 플러스는 추가 생산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현재 에너지 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요의 0.1%에 불과한 양이라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축소 소식에 국제 유가는 한때 2%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4% 하락한 배럴당 $9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죽은 지 1시간이 지난 돼지의 주요 장기들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일대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돼지의 심장이 멈춘 지 1시간이 지난 뒤 인공 심폐장치와 비슷한 장비를 활용해 죽은 돼지의 혈관에 혈액 모방 특수용액인 오르간 X를 투여하자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장뿐 아니라 간과 신장, 뇌 등 중요기관의 세포가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돼지의 몸이 뻣뻣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돼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일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손상된 심장과 뇌를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실험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채취된 모기 샘플 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모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해충 방역국은 모기 5마리가 추가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기가 발견된 지역은 로스펠리지와 글렌데일, 벨플라워와 그라나다 힐스, 산마리노입니다. 이로써 올 시즌 모기 샘플 중 웨스트나일 모기는 3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노약자들이 이 모기에 물릴 경우 발열이나 구토,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과 함께 뇌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분이나 집 주변의 고인물을 없애고 야외 활동 시 벌레 퇴치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주가 팬데믹 이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당 최대 $3,000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현직 의료 종사자 수를 유지하고 또 신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보너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미만이고 최소 6개월 동안 직책을 유지한 의료진이 보너스 수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 관련 의료진도 포함되며 뉴욕주 공중보건법 또는 정신위생 및 교육법에 근거해 허가받은 시설이나 약국, 학교 기반 보건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또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며 최소 1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의료 제공자나 뉴욕주의 정신건강 사무실, 노인 사무실, 중독 관련 지원 사무실, 발달 장애인 사무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의료 제공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메디케이드로부터 정지 또는 제외된 적이 있는 의료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직원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너스 금액은 $3,000로 개인별 근무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의 경우 주당 최소 20에서 30시간 근무하는 의료진의 경우 $500, 30에서 35시간까지는 $1,000, 주당 35시간 이상은 최대 $1,500가 책정됐으며 두 번의 가득 기간 동안 총 $3,00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주내 의료진 인력을 20%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시행하는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이번 보너스 프로그램에만 $13억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안보와 기술 동맹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읍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어젯밤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낮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안보와 기술 동맹이 주요 의제입니다. 국회는 한미동맹과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문제, 기술 동맹 등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인권 문제 등과 함께 한미일, 타이완의 반도체 협력, 이른바 치포 동맹이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며 펠로시 의장이 중국 견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 국회의장은 회담 뒤 공동 발표 형식으로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기조라며 당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날선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접견도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 대통령의 휴가 지방 일정이 취소돼 만남을 조율 중이다. 조율 중이라는 소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이 번복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은 따로 조율하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고 방한 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도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의 휴가와 겹쳐 만나지 않는 것이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4년 15살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18개월 동안 고초를 겪었던 정신영 할머니.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자 광복 75년 만에 소송에 나섰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이제 정신들 할머니들 죽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사죄하시고. 강제징용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정 할머니는 당시 가입했던 일본 후생연금 가입 기록의 조회와 탈퇴 수당을 신청했고 1년 반이 지나서야 수당이 입금됐습니다. 정신영 할머니의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달 6일 931원이 해외에서 입금됐고 돈을 보낸 이는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 연금기구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99엔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가 인상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77년 전 계산 방식대로 1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입금한 겁니다. マイナスで振り込まれる、そういう場合はゼロの入金でいくかもしれないという説明を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9년과 2015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대리인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 99엔과 199엔을 지급해 큰 공분과 반발을 샀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지구가 잘해야 용서를 하지. 그러면 용서가 되겠어. 일본이 90대 고령의 피해자에게 또다시 99엔을 송금한 건 지난달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며 일본을 방문하기 불과 10여일 전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 법인이 4세대 G90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마이애미에서 열린 전국 기자단 시승회를 취재했습니다. 현대 에쿠스의 계보를 잇는 제네시스 G90는 현대차 산하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세단 중 가장 크고 넓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회장님차로 불리는데 출시 6개월 만에 벤츠의 대형 세단인 S클래스 판매율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This is our flagship sedan, a halo for the brand, and it's bringing the latest and greatest technologies and features to the Genesis lineup for the very first time. 4세대 모델로 거듭난 제네시스 G90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더 눈에 띄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진 차체에 어울리도록 그릴을 키웠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두 줄 형태의 라인을 전후방 램프에 적용시켰습니다. 리모컨 키가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When you walk up to the car knows who's driving it using all of these different sensors and the phone.
후방석은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급을 목표로 디자인됐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안마를 받으며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massage seats that combine with the mood curator to really comfort you. 제네시스는 오는 2025년부터 수소와 전기 구동계를 적용한 모델만 생산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4세대 G90D는 내연기관으로 출시되는 마지막 플래그십 세단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의 4세대 G90D 모델은 이달 중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됩니다. 마이애미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글로벌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여행객들이 일본보다는 한국을 훨씬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출입국체류관리청 집계 결과 국경이 개방된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인은 1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미국인은 5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 여행객이 일본을 외면한 것은 일본 정부가 자유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만 허가해 엄격한 일정을 따라야 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롭고 팬데믹 기간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여행객들이 한국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CNN은 분석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